짜고 매일 자극적인 음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 그래서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위암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잦은 속쓰림, 소화불량 등 위가 보내는 경고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 위암의 씨앗 위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데 위암의 지름길 위염으로부터 탈피하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위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은 이곳.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김민경 씨. 얼핏 봐도 짜고 매워 보이는 요리들. 그런데 식사 전에 무언가를 챙겨 먹는다? 바로 속쓰림 때문에 항상 식사 전에 약을 꼭 챙겨 먹는다는데 이렇게 약을 먹은 뒤에야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내 찾아온 위통증.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수시로 찾아오는 위통증에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 최근에는 잦은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늘었다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치 끝에 여기가 따끔따끔하고 그랬어요. 일단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활동을 못 하겠고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 어떤 때 토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불편했어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 찾은 그녀. 건강검진 때 받았던 진단서다. 타는 듯한 통증과 잦은 속쓰림의 원인은 미란성 위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겨 하얗게 헐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일 문제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많이 드시냐고? 많이 먹었어요. 원래 식탐이 많은지 하여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뭐가 다 맛있어요. 정확한 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진단을 위해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연 그녀의 위 통증 원인은 뭘까? 이분은 위에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출구에 염증이 심한 분이에요. 잠시만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들. 위 입구부터 출구까지 심각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끝부분에 이제 출입구에 이런 식으로 완전 부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위궤양이 있으시거든요. 염증뿐만 아니라 위궤양까지. 요거는 이제 피난 거. 염증으로 인해서 위에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도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 약간 식도 탈장 이렇게도 요런 데도 염증이 있고요. 12장 궤양까지는 아닌데요. 12지장염이 있으세요. 염증부터 위궤양, 12지장염까지 발견. 그녀의 위 건강 상태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다. 이제 내시경을 하면 뭐 식도 보고 위 보고 12지장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지금 다 지금 염증도 심하고 그래서 관리를 꼭 하셔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와, 되게 무섭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검사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위 관련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위염이나 12지장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이 OECD 국가 중에요. 위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단연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단연 그런 거예요? 1위 많이 차이 나나요? 네, 인구 10만 명당 매해 한 50에서 60명 정도의 위암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미국하고 비교하면 10배 높은 수치예요. 10배요? 이렇게 위염이나 십이지장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만성 위염이 되고 장 상피 화생이 되고 결국은 또 위궤양이나 위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아니 한국인이 특히 위암에 취약한 이유가 뭔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사실은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세균이에요. 특징이 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다리 같은 섬유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얘네들이 막 위 점막이나 점액을 뚫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위암까지 유발을 하는 아주 위험한 균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위암은 초기에는 한 90% 정도가 증상이 없다고 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위험한 균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보균자 수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인 2명 중에 1명이 이 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간 좀 봐. 네, 어머니. 올라오다 사당 있지? 네. 우리 장군이 남이 장군 아, 성병수 선생님이다. 직계 후손인께. 1977년 공채 성우로 데뷔. 뛰어난 연기력으로 성우 활동은 물론 드라마와 연극 무대까지 종횡무진하는 배우 성병숙 씨. 그런 그녀가 딸 서송이 씨와 함께 닥터지바고를 찾았다. 이 향이 2번째 나가는 거. 나갈 때. 함께 출연하시나 아 봐요. 따님도 배우시군요. 앞으로 서. 여기를 맨날 틀리더라고. 연습 때는 그렇게 틀리고 그러는 거야. 공연 때 안 틀리면 되잖아. 리허설이었잖아요. 리허설 때도 연습이지. 아이고 뭐 공연 때 아니고. 와, 성명숙 선생님한테 잔소리하는 분도 계시구나. 알았어. 마지막에 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그 특훈을 좀 시키기는 했어요. 거꾸로 해요. 옛날에는 내가 특훈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느 날부터 진짜 어느 날부터 달라졌더라고요.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저랑 분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여유가 저한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무거운 거 들어주지, 빠트린 거 챙겨주지. 매니저죠 뭐. 묵은 매니저. 길러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쫓아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어온 만큼 함께할 때 더 빛이 난다는 성병숙, 서송희 모녀. 작품 같이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기 연습을 마친 뒤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성병숙 씨. 네네. 진짜 목침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배를 문지르시나? 배에 있는 데가 딱딱하고 위에 있는 데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 듣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추천해 주길래 해봤더니 위가 풀리더라고요. 이 움직임과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효과는 있겠어요. 너는 위는 참 튼튼한 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많이 체하잖아. 나는 장은 괜찮아. 근데 넌 장도 약하잖아.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난 튼튼해. 나도 너같이 젊었을 땐 그랬어. 안 좋은데도 견딜만 하더라고. 그렇게 안 아파. 나이 먹어봐. 왜 저주해? 난 나이 먹어도 안 그럴 거야. 방송국 들어오고 일이 막 늘어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밥 먹고 굶고 시도 때도 없이 굶고 정말 그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이렇게 위하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하수 판정.
위하수가 실제로 위가 밑으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밑으로 이렇게 푹 내려앉아 있으니까 위에 움직임, 연동 운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물이 소화도 안 되니까 정체되고, 아이고. 그러면 속쓰림, 소화불량, 가스 차고, 복통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결국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성병숙 씨의 위 검진 결과 위하수뿐 아니라 만성 위염까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하니까 많이 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과연 위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확인을 위해 일상생활을 지켜봤다. 객관 물까봐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안 늘잖아. 어? 아이고 너는 철이 안 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숟가락 꽂고 뭐 출연하러 왔나 보다. 이거 갖다 줘라. 이 동네 잔치인 게. 사장님이랑 24시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네. 계속해서 어떻게 둘이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작품이야?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녀이자 동료로서 오랜 연기 생활을 함께해온 두 사람. 일하고 안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어이구 가시. 어머 맛있겠다. 배고파. 너 밥 안 먹었어? 공복에 토마토 먹으면은 속 아픈데. 아픈데? 나는 속 비었을 때 이거 먹으면 스릴인데. 배고파. 아니 근데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네. 토마토를 밥처럼 먹는 분들이 좀 많죠. 저기 다이어트 하시는 음식으로. 분들이 네. 특히. 걱정 많이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젊을 때 얼마나 저거를 아끼고 자기 몸을 진짜 이렇게 요즘은 성전처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 공복도 일부러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끼니를 막 거르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공복에 안 먹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복엔 좀. 일어나서 잡히는 거 먼저 먹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유 맛있겠다. 너 먹는 거 보니까 침 돈다. 맛있지? 맛있게 먹지? 아 먹어야겠다 난. 혼내시더니 같이 드시네요. 너무 맛있다. 토마토에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 우리가 상처난 곳에 산을 바르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있다. 그런 분들은 특히 공복에 이런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토마토가 위 식도 괄약근을 약간 헐겁게 만들어요. 어머.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공복에 갈아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죠. 뭐 먹을 거야? 뭐 먹을까?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선 성병숙, 서송이 모녀. 샐러리? 이 냄새 별로더라. 얘가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샐러리. 어느새 한 상 뚝딱 차려졌다. 장류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여기에 짭조름한 밥도둑, 명란 김치찌개까지. 대사대로 제가 저체온증이 있거든요. 아, 나 요즘 아주 뜨거워. 이 고추국 천천히 먹어. 그 뜨거운 게 위에 제일 나쁘대. 다 좋아. 평소 끼니 때마다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성병숙 씨. 일본 가서 김치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WHO에서 나트륨 권장량이 있잖아요. 하루 권장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장량의 2배 가까이를 매일매일 먹는다고 해요.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이제 장류나 내지는 김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를 담글 때 염분을 많이 낮추시던지 아니면 김치나 장류를 드시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밥을 이렇게 놓고 김치를 하나 넣고 청국장이나 된장을 탁 위에 찍어가지고 한 숟가락에 이렇게 푹 떠서
그 세 가지 맛이 다 느껴지는 거 제일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아, 무말랭이가 너무 좋아. 무말랭이 맛있지. 이 식감이 너무 어. 무말랭이의 그 질긴 조직은요, 위 자체가 이렇게 비벼서 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위염이 있는 분들은 뭐 무말랭이를 드시지 마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입에서 한참 동안 씹어서 삼키는 게 좋겠습니다. 화낸 거 아니야? 아니, 설거지 해야지. 나라고 패는 건 아니지? 아니야. 왜 안 나와? 안만 들어가. 뭐해? 어머 내려. 봄봄 이쪽 손 옳지. 타치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고 이뻐. 그때 설거지를 마친 뒤 자연스레 소파에 눕는 딸 송희 씨. 아유 맛있어. 게다가 그 자세가 꽤나 익숙한 듯 편안하게 스마트폰까지 사용하는데 송아, 밥 먹고 바로 누워 있으면 안 좋아. 그 기대는 자세도 지금 허리에 굉장히 나빠. 아, 진짜. 아휴. 그 자세도 좋을 거 알아서. 아니, 그래도 좀 앉았잖아. 아이고 이뻐. 아유, 이러니까 봄아, 이러니까 네가 더 이쁜 거지, 그지? 응, 그지. 아, 우리 봄이 이뻐.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다. 타치, 타치. 봄이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고 이뻐. 이러니 안 이뻐. 나는 밥 먹고 이렇게 눕는 게 제일 좋아. 아유, 옛날에 소 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들어누우면 위에서 소장으로 배출이 되는 이 길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위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소장으로 잘 못 넘어가겠죠. 그러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이 오래 있으니까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를 하겠죠. 누워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도 쉬워요. 근데 특히 산까지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식도로 역류를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으면 식도암의 위험인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저렇게 들어 눕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옳지. 송아, 일어나. 송아, 하이파이브. 봄이처럼 하이파이브. 무심코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이렇게 위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니 좀 충격적이네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위에 나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신영 씨뿐만 아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처방전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맞춤 처방전 지금 나갑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배우 성병숙 씨. 그녀를 위한 첫 번째 맞춤 처방전은 바로 위를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 트위스트 운동법. 먼저 고무장갑을 쥔 양손을 앞으로 뻗은 뒤 오른발을 의자 위에 올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려준다. 왼발도 마찬가지로 의자 위에 올린 뒤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끝.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곧바로 트위스트 운동에 도전하는 두 사람. 다리를 일단 물기가 올리고. 다리 이렇게 올려? 응. 이렇게 해서 올려서? 너랑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른쪽. 이렇게 반동 주는 거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가 많이 빠르시네요. 위에 적신호가 켜진 성병숙 모녀를 위한 맞춤형 위 운동.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자, 오른쪽. 위를 약간 비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등허리나 이런 쪽을 저렇게 비틀어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자극을 가게 되잖아요. 네. 윗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장까지도 자극을 해서 소화기관 전체의 연동 운동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소화도 좀 촉진이 되고요. 이렇게 더부룩해서 가스 차시는 분들 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편하니까. 시원하죠. 오른쪽.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은근 덥다. 그지? 신기하네. 그 여기가 이 트위스트를 하니까 이렇게 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면서 이게 위에 좋은 거예요? 자극이 되나 봐. 되게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비틀 때 자극이 있어요. 난 다리가 두 다리가 다 뻣뻣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느낌이 있고요. 옆에 엉치 있는데 여기도 얘 말대로 여기도 좀 달라요. 앞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김치를 즐겨 먹었던 성병숙 씨. 하지만 위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염도를 낮춰야 한다. 김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를 위한 두 번째 맞춤 솔루션이 지금 공개된다. 자, 성 여사님. 네. 여기 있구나. 뭐 만들고 계세요? 비지찌개요. 비지찌개 뭐 넣으셨어요, 지금? 아주 간단해요. 묵은지 쓸어서 넣고요. 그리고 김치 국물 조금 넣고, 돼지 고기 가른 거. 네네. 예. 그거 넣고, 그리고 들기름 넣고 볶아요. 볶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볶으면 돼요? 이거 끓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찌개의 염도를 낮춰줄 비장의 무기, 바로 백태다. 충분히 불린 백태를 믹서기에 갈아준 뒤 찌개에 넣고 함께 끓이면 된다. 저렇게 콩을 갈아서 넣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포만감도 생기고 나트륨의 섭취량이 줄게 되니까 그만큼 위에 자극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겠죠. 나트륨 함량은 낮추고 위 건강과 맛은 모두 잡은 성병숙표 김치 비지찌개. 바보 모녀. 뭐 또 다른 거 만드시는 건 없으세요? 딴 거, 무밥하고 있어요. 무밥이요? 무밥이 소화가 잘 되겠죠. 다른 밥보다는. 소화 효소가 또 들어있으니까요, 무에. 자, 이 솥은 누가 사준 거죠? 이거는 우리 딸이 사줬어요. 효녀네요. 네, 제가 샀습니다. 아삭한 무를 부드럽게 익혀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무밥까지 완성. 성병숙 서송이 모녀의 위 건강을 위한 맞춤 밥상.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심심하네. 막 안 짜고. 심심하게 했어. 좀 시큰다며. 밥이 달다. 그러니까 밥은 달고, 찌개는 고소해. 담백해. 담백하고 고소해. 계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것도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내 것만 보지 말고 남의 것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해야 내 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위 편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아파트를 흔드는 수상한 소리. 고스톱!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얘도 먹어야 되죠. 부부의 신나는 고스톱 한판. 얼굴을 보니 이미 승자가 정해진 듯하다. 이게 있는데 왜 이래요? 고했으니까 청단락 4, 7, 8, 9, 10, 11점. 많이 났다. 11점. 아이고. 내 소의 약소이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다 그런 거지 뭐. 다 됐어요. 자. 위가 이제 힘들 거 아니야. 그래 위 편안하고 마사지 한 거예요. 남편 성만 씨가 아내의 배를 마사지해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건강검진이 나왔는데요. 그 의사가 뭐 요새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그러더라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고. 위절제를. 아이고. 어머. 2016년 위암 진단 후 위의 3분의 2를 절제한 국남 씨. 당시 전조 증상 하나 없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버스 정거장에 앉아가 한 3시간을 이래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그래 시건 앉아가 있는데 지나간 일은 다 잊어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머리에 다 하나하나 오르더라고. 그래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저씨 이제 들어왔는 걸 이 얘기하니까 이거 거짓말이라 그래 날 보고. 야, 내가 만약 막상 혼자 된다면 어떡하냐? 불만을 잃어버리면?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 두 분 다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렇죠. 평범한 노 부부에게 찾아온 안타까운 시련. 분남 씨는 그동안 위암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2020년 8월 검진 결과 이상무. 힘든 세월을 함께 버텨온 만큼 더욱 돈독해진 부부 사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떨어질 줄을 모른다. 색칠 공부인 거예요? 요즘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저렇게 색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아내의 투병 이후부터 부부의 간식은 사랑꾼 남편 성만 씨 담당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설프기만 하던 칼질이 이제는 꽤 익숙하다. 내가 챙겨지 누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다 멀리 있지 저 나름대로 살지. 하기야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지만 이제 남편이 마누라 챙기는 게. 자 목마른데 사과나 먹고 합시다. 예. 맛있지? 남편이 깎아줘 더 맛있는 사과. 간식 시간이 끝나면 남편은 또 주방으로 향한다. 아내를 위한 끝없는 서비스. 됐어요. 따뜻한 걸 먹어야 위에 좋대. 찬물 먹으면 위가 깜짝 놀란대. 아이고.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자극을 주려고 찬물을 마시게 되는데 점점 더 안 좋거든요. 저기 수술하고 이거 반지 해준 거예요. 기념으로. 그 다이아 반지도 다 빼놓고 내가 이걸 생각하고 끼고 다녀요. 맛있는 간식 시간이 끝나고 소파를 위해 꺼내든 것은 분남 씨의 키보다 훨씬 긴 봉이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어머, 뭐예요? 봉인데요, 봉? 근데 옆구리 자극은 확실하게 되겠네요. 위장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긴 봉을 활용해 쭉쭉.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겠는데요. 저 봉을 이용하면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온몸을 다 비틀면서 혈액순환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필요하신 면역력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위 같은 경우도 사실 겉으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소화기관도 같이 연동운동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 건강을 지키는 데도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홈 트레이닝이 끝나고 외출 준비에 나선 부부.
추운 날씨에 아내가 춥진 않을까 다정하게 목도리를 매준다. 정말 남양주 대표 닭살 부부답다. 바깥바람 좀 쏘이고 와야. 밖에서도 끊이지 않는 달달한 애정 행각. 좋아. 한 두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면 이리 오면 굉장히 멀어요. 우리 여기가 단지 아니. 아내 바보 남편은 산책 중에도 아내의 간식을 챙기는 건 빼놓지 않는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세요. 뒤에서 밀어야 되지 앞에서 밀어야 되노. 배우자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이거 잘한다. 이거야. 옛날 생각난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 어머나, 좋아. 그만 내려. 네. 애들 있으면 못하지. 어른이 타면 안 되니. 저렇게 늙고 싶어요. 진짜.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분남 씨가 바쁘다. 뭘 꺼내시네요? 하얀 가루를 물에 타는데 요즘 부부의 위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는 가루란다. 물에 타서 먹고 남편 성만 씨는 가루로 탈탈 털어 늘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 메스틱인데 이 메스틱이 위에 그렇게 위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한번 이거 먹고 있어요. 메스틱.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메스틱. 정말 효과가 있을까? 메스틱은 메스틱 나무에서 얻은 천연 물질로 흰색 반투명의 송진 수액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익 물질로 이용했고요. 또 위염, 통증의 약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이 겨우 150에서 180g 정도이고요. 재배 방식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과거의 전통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스틱 껌은요,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이 두 가지와 함께 세계 3대 항생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일단 뭐 항생 효과, 항균 효과, 살균 효과라고만 따진다면 메스틱이 프로폴리스에 비해서도 한 16.5배 정도 그런 항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럽의 의약품청에서도요,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원산지 인증, PDO 인증도 받았고요. 미국의 FDA에도 등재가 돼 있고 일본의 국립식품위생연구소에서도 안정성을 인증해준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그런데 주방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아내 분남 씨가 아닌 남편. 또 양배추 자체도 위 건강이나 위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샐러드 살짝 끓는 물에 뒤쳐가지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잘하죠? 위에 좋은 식품은 다 꿰고 있다는데. 우리 와이프가 수술한 후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봐요. 저는 전혀 본의 아니게 전혀 못했죠. 이제는 요생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모든 게 아내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다. 여기도 메스틱을 뿌리시네요. 모든 소스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죠. 소스 하나를 만들어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메스틱까지 넣어줘야 금성만표 속 편한 샐러드가 완성된다. 저 지금 얘기한 메스틱이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억제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손상된 위 점막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우리가 위산이 분비가 될 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걸 조절을 해줘요. 근데 이 히스타민의 농도를
이 메스틱이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액의 분비량이나 내지는 위액의 산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이 훨씬 더 좀 편해질 수 있겠죠.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도 임상 실험을 해봤을 때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해서요. 우리가 FGID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148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메스틱을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 결과 섭취했던 사람들 중에 77%에게서 일반적인 위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감이죠. 위 불편감이나 위통, 기능성 소화 불량이나 내지는 십이지장 궤양까지도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식도 역류 현상이나 속쓰림도 또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이야기 듣고 먹은 지가 한 1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소화가 이거 먹고 나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떼고 배가 부스럭한 게 좀 덜 그렇고. 이번엔 분남 씨가 솜씨발이에 나섰다. 위암을 호전할 수 있었던 그녀의 건강식은 뭘까? 가지찜 준비하고 있어요. 잘 익은 가지의 속을 파 그 안을 각종 채소와 다진 고기로 채우는 가지찜.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좋은 식재료만 쏙쏙 골라 가지의 속을 채우는 것이다. 저렇게 찌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지의 껍질 자체를 약간 그 피자 도우처럼 활용하시는 거예요. 맛있게 쪄진 가지, 그 위에 활용 점정, 메스틱을 눈처럼 소복히 쌓아주면 가지찜까지 완성.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것이 바로 부부의 속 편한 밥상이다. 네, 메스틱 추출물을 투여한 동물 실험 결과 항헬리코박터와 또 항균 활성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나선균에 감염된 생쥐에게 3개월 동안 매일 0.75mg의 메스틱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메스틱 추출물을 섭취한 쥐가 대조군에 비해서 항헬리코박터 활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메스틱은 헬리코박터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적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든 음식을 나눠 먹으니 이만한 건강식이 또 어디 있을까. 몸에 좋은 음식 많이들 해먹고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네, 100배까지 화이팅. 저희 앞에 메스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루 형태, 아까 화면에서 보던 것도 있고, 좀 원물 형태도 있고. 약간 입이 그 화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물 대용으로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씹어보면 손에 쥐고 있었다고 이게 약간 늘어나요. 이렇게. 약간씩 저기 형태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군요. 우리가 입안에도 입속세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세균이 있는데 메스틱을 그렇게 껌처럼 씹었을 때는 내지는 이걸 메스틱을 먹었을 때는 입안에 있는 세균의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건강한 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메스틱 껌을 껌처럼 한 15분 정도 씹었을 때 실제로 항균 활성 물질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구강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메스틱이요. 헬리코박터 균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알려져 있어요. 52명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메스틱을 하루 3번 섭취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에 34% 정도가 헬리코박터 균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닥터 지바고의 위 건강 고민으로 SOS를 보낸 두 사람. 앞서 위궤양 진단을 받은 김민경 씨와 또 다른 체험자 한세라 씨가 병원을 찾았다. 또 한 분의 체험자가 계시네요. 위가 아프다라는 거를 느껴서 그 소화에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내시경을 진행한 결과 12지장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한세라 씨. 처음에 나왔던 분이죠. 앞서 진행한 검사에서 식도 탈장, 위궤양, 12지장염을 진단받았던 김민경 씨. 위로 고통받는 그녀들을 위해 닥터 지바고가 준비한 특별 처방전. 그 첫 번째는 바로 비트는 동작을 통해 위를 자극시켜 소화에 도움을 주는 트위스트 운동.
이어지는 두 번째 처방전. 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라. 이거는 위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허리 운동도 되고 위도 보호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발바닥 하자. 어느덧 체험 3일차. 지금부터 위에 좋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소파에 앉아 운동을 진행하는 김민경 씨. 복부에 힘을 주고 비트는 운동을 하시네요.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가 들어가는 것 같고 위 운동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 즐겨 먹던 커피 대신 신선한 우유에 메스틱 가루를 솔솔. 우유에 섞어서 드시네요. 형진아, 이건 메스틱 가루라고 하는데 위에 좋대. 고소하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좀 몸에 좋은 느낌은 나는데. 한편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던 김민경 씨는 건강한 샐러드를 선택. 여기에 메스틱 가루도 빼놓을 수 없겠죠? 메스틱 가루 이렇게 뿌려. 좋다는데 왜 못 먹어? 잘 드시네요. 별맛 없다니까. 왜 이렇게 먹고? 나도 먹어. 어느덧 체험 9일차. 처음과는 달리 위 운동도 능숙하게 해내는 김민경 씨. 이거 정말 위에 좋은 운동이야? 이거 좋대. 이거 하면은 트림이 나와. 뱃살도 빠지고 윗살도 빠지고 허리도 들어가겠어. 하나. 평소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한세라 씨도 위 건강을 위해 집 앞 산책에 나섰다. 이제는 외출 시 필수품이 돼버린 메스틱 물. 아, 시원해. 열을 한 겁니다. 열을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시죠. 과연 체험단의 위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검사를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두 사람. 효과는 좀 있었고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저 12지장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던 한세라 씨. 오, 완전 좋아지셨는데요? 이분이 12지장 궤양이 있었어요. 오, 완전 좋아지셨는데요? 싹 나으셨네요. 아예 나왔다고? 네, 아예 나왔어요. 효과가 낫네요. 진짜 이게 열흘밖에 안 했는데도 저렇게 좋아지네요. 그렇다면 총 3가지 위 질환을 진단받았던 김민경 씨의 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분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위궤양이 있으셨거든요. 위궤양이 지금 이전보다는 염증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추세? 그러니까 더 악화되진 않으셨어요. 좀 많이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12지장 쪽은 확실히 이전에 12지장 염증이 있으셨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와,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육안으로도 확연히 좋아진 위 건강 상태. 이 10일 동안 이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을 병행하셨던 것이 이 내시경상 호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럼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아마 평생 저렇게 그 좋아진 위는 처음 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 메스틱을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 권장량은요 1,050mg이에요. 저도 먹어봤는데 뭐 별다른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많이 드시거나 과민 반응, 알레르기 체질일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요. 기왕이면은 식약처에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인증한 것을 드시는 게 좋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이 따라오는 당뇨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유지하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한 바퀴 돌고 타치. 이쪽 손 동보, 이쪽 손 옳지. 타치 타치. 밥만 먹어도 잘했다고. 성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몸이처럼 하이파이브. 그지. 채널 A